예, 두 번째 세션은 시스코의 학구파. 매일 뭔가 연구를 하고 계세요. 시스코의 정영구 수석님을 모시고 하이퍼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귀한 시간 저희 그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스코가 갖고 있는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저희 HCI 그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앞전에 저희 팀의 이제 황승희 상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IT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에 없던 뭐 새로운 형태의 요구 조건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IT를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뭐 AI라든가 뭐 5G라든가 또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클라우드, 사실 클라우드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어떤 숙제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데이터 센터 환경은 사실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그런 IT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인프라 플랫폼 자체를 굉장히 단순화하고, 그리고 운영을 쉽게, 그리고 확장도 유연하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이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제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IT가 단순히 인프라만 갖췄다면은 시간이 지나서 밸류를 가져다 주고, 지금은 IT가 비즈니스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IT가 뒷받침 돼야 되는데, 레가시한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스피드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스피드 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뭔가 변화돼야 되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시스코의 제품은 하이퍼 플렉스라고 하는데, 하이퍼 플렉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저희 이제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이제 HCI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HCI라고 하는 그런 뭐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HCI라고 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어떤 그 아키텍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는 HCI 중에, 그럼 시스코는 과연 다른 그런 어떤 그 회사에서, 다른 벤더나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HCI 플랫폼과는 조금 더 어떤 차별화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을 실제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첫 장은 저희 시스코 하이퍼플렉스의 어떤 약간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의 왼쪽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는 크게 보면 뭐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그 위에 일정 부분의 이제 관리 영역, 이렇게 이제 보통 일종의 사일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혁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도 좀 어렵고, 각각 개별 관리가 필요하고, 개별적인 구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사실은 통합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스코는 이미 사실은 컴퓨팅 자원과 네트워크를 시스코의 패브릭 컴퓨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스코가 제공하는 X86 UCS 서버 솔루션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당연히 스토리지 영역도 컴퓨팅과 가상화 영역을 통합하는 형태의 이제 HCI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 영역을 시스코의 솔루션인 HX, 하이퍼플렉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주고, 클라우드의 컨셉을 일부 도용을 해서 그것들을 수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의 관리 플랫폼까지 통합하는 방식으로 한 시스코의 HCI,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제품 구성, 이렇게 이제
이루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심플하게 스토리지, 컴퓨팅, 네트워크를 통합화된 하나의 통합 솔루션이다라고 예, 그렇죠. 볼 수 근데 이제 있을 이게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내부에서 가상화라고 하는 그 하이퍼바이저 영역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관점에서의 뭐 파일 시스템, 혁신적인 파일 시스템을 채용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시스코만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 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하이퍼플렉스가 HCI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 제품인데 HCI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은 어떠한 구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CI는 말 그대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가상화는 사실은 이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서버 플랫폼 자체를 가상화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지만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여전히 데이터 플랫폼인 스토리지는 외장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사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왼편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은 사실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뭐 어떤 견고한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고 나름의 효율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가상화 플랫폼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자체를 좀 더 효율적이고 뭐 단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토리지 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외장의 별도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 스토리지 플랫폼조차도 서로 다른 벤더의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이 되다 보니 이것들을 사실은 가상화된 서버 플랫폼과 통합하는 것들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장 스토리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산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량을 예측할 때 보통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이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예산 작업을 하시고 스토리지를 구매를 이제 진행을 하시지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 용량이 남는 경우도 있고 원래 예산에서는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들을 중간에 그것들을 변화나 이런 요건들을 대응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뭐 파이버 채널 기반의 SAN이라든가 네트워크 기반의 NAS라든가 또는 서로 다른 벤더 플랫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좀 통합을 해보자라고 하는 사상에서 HCI라고 하는 플랫폼이 사실은 이제 나온 거고 당연히 서버를 가상화하는 플랫폼의 데이터 자원을 스토리지까지 해당되는 서버 노드 기반으로 구성하고 이것들을 이제 클러스터 형태로 확장하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장점과 그 이외의 단점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이제 데이터 플랫폼 구조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사실 이제 HCI가 시작됐고 현재 이제 그 많은 고객들이 HCI를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네, 하이퍼 컨버지드는 통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예로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모바일 폰과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때로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뭐 USB 뭐 스토리지 저장 장치도 들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매번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 거고 하이퍼 컨버지드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통합됐고 그 위에 다양한 앱들이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이시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과 그 데이터 센터의 IT를 운영하는 관리자 관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뭐 관리를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전환하는 것들은 사실은 컨버지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맞습니다. 하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사실 구조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스코의 이제 HCI 저희 이제 제품명으로 이제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제품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x86 서버를 단위 노드란 형태로 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x86 서버의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가상화, 하이퍼바이저가 사실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토리지 영역이 이 x86 노드 안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비 자체의 외관은 그냥 일반적인 x86 서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가상화가 통합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스토리지의 컨트롤러, 스토리지의 OS 기능이 사실은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HCI의 구조와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그림에서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네트워크 부분에 당연히 이제 업계 리더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 네트워크 스위치를 이 HCI라고 하는 플랫폼에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HCI의 아키텍처의 특징은 단위 노드들을 분산형 아키텍처로 클러스터 형태로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상호 연결해주는 인터커넥트를 해주는 네트워크 장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대형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여러 개의 이제 디스크 노드들을 컨트롤러와 연결하기 위한 상호 연결해주기 위한 일종의 백플레인 역할을 사실은 이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스위치가 이 HCI 구조에서는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네트워크 부분의 중요성이 굉장히 사실은 강조가 되고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벤더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구성을 통합해서 이제 제안을 하기보다는 또는 이제 별도의 다른 벤더의 장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시스코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와 단위 노드, 단위 x86 기반의 서버를 이 HCI라고 하는 하이퍼 컨버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통합 형태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 안에 서버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네트워크와 외장의 SAN과 같은 스토리지들도 통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큰 차별화, 다른 벤더랑 경쟁사와 큰 차별화는 결국엔 FI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I의 특징을 자세히 보자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넥서스 스위치 그리고 센 스위치는 MDS 스위치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결국 네트워크도 통신이 가능한 거고 센 쪽 영역도 통신이 가능하고 거기에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까지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FI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낯설으실 수 있는데 이건 저희 용어이긴 합니다만 패브릭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저희의 통합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가 멋지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러면 뭐 조금 구체적으로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제품 라인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 플래시 기반의 그 SSD 디스크를 장착하는 좀 더 고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워크로드나 어플리케이션, 업무용에 이제 적합한 올 플래시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비용 대비 용량은 사실은 SSD보다는 여전히 일반적인 디스크 타입의 디스크 용량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구성이 가능한 모델.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제 제품 라인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사실은 또 저희가 노드의 구성에 따라서 세부적인 또 라인업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는 FI라고 하는 패브릭 인터커넥트 스위치를 모델에 따라서 10G 또는 10G 40G 또는 10G 25G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인터커넥트 스위치를 같이 패키지 형태로 저희는 이제 구성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어서 유일한 사실은 통합 네트워크 환경의 HCI이고 지금 좀 전에 이제 저희 전상주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FI를 이용해서 전체 관리 관점에서 저희가 프로파일 기반의 정책 기반 관리 이런 것들도 제공이 가능한 환경이고 개별 노드와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구성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엔드투엔드 하나의 구성 포인트를 가져가면서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은 사실은 갖고 있는 그 제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